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강남그랜드 안과 이관훈 이영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원장님, 요즘 병원에 옛날과 다르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요. 예, 요즘에 저희 강남그랜드 안과에 드림렌즈로 내원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아 맞네. 그 혹시 원장님 따님분도 지금 드림렌즈 잘 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요즘에는 자기 혼자 세척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거 따님분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예. 잘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드림렌즈 관심이 부쩍 많아지는 걸 실감하는 게 지난 드림렌즈 영상에 질문 댓글이 꾸준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드림렌즈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중복되는 댓글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근시가 고민이신 부모님들, 그리고 드림렌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댓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고민입니다. 10시간 이상 자는 날이 많은데 그럼 중간에 깨워서 렌즈를 빼줘야 하나요? 아이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럽습니다. 저희 아이도 너무 많이 자서. 그래요? 한 12시간, 13시간, 15시간 자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드림렌즈 한 8시간 정도 착용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8시간이 넘어가면은 혹시 눈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중간에 빼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은 많이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렌즈를 끼고 10시간을 자든 15시간을 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드림렌즈가 시력을 교정해주는 원리가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고 각막의 굴절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력 개선 효과를 가질 것인데요. 착용하는 렌즈 후면부의 형태에 따라서 각막 상피의 압축, 그리고 이동, 그리고 재분배를 통해서 각막의 형태가 렌즈에 맞게 변형되기 때문에 착용 후에 아무리 많이 잔다고 하더라도 각막의 형태가 렌즈 후면부 모양과는 다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잔다고 해도 렌즈를 꼭 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면 혹시 권장 시간 8시간보다 더 적게 착용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 6시간은 착용해야 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은 8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소 6시간은 착용해야지만 그날 하루를 안정적인 시력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장 시간은 딱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난시나 근시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처음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는 교정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권장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 댓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눈에 충혈이 생겼어요. 부작용인가요? 충혈에 관련된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충혈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결막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충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우리 눈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충혈되었다가 금방 가라앉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충혈이 지속되는 경우는 결막염, 각막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 와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비염이 있어서 기침이 심하면 잠을 못 자고 뒤척여요. 드림렌즈를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자다가 눈을 비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건지 한번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아이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착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긴 경우에는 그냥 안약 넣고 평소처럼 그냥 사용하고요. 만약 아이가 눈을 심하게 비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드림렌즈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평소에 잘 끼다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만 그런 경우라면 잘 때만 안대를 끼고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착용 상태에서 심하게 눈을 비비면 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상처에 염증이 생기면 각막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비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렌즈를 끼고 자면 긴장한 상태로 약간 좀 자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비비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기도 렌즈가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안 비비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비슷한 질문으로 아이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버릇이라 고민이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직접 아이에게 드림 렌즈를 착용시켜본 학부모님으로서 이런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드림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크기가 커서 무겁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가 각막 중심부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중심 이탈이 생기면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코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좀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가급적 똑바로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자도 시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시력이 잘 안 나온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똑바로 자지 않아서 중심 이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눈꺼풀의 장력이 세서 렌즈가 밀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아니면 뭐 렌즈가 너무 헐렁하거나 꽉 껴서 이탈하는지 아닌지 정밀 검사를 통해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원인에 맞게 또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드림 렌즈 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라식이 매끄럽게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인터넷 서칭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오는데요. 시력 교정하면 또 우리 성원장님 아니세요? 네, 드림 렌즈는 이제 물리적으로 각막 중심부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듦으로써 일시적으로 근시나 난시를 줄여주는 것으로서 드림 렌즈를 착용 중단하면 각막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효과 외에도 드림 렌즈는 중심부의 상피를 주변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각막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약 2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수술 전에 안전하게 3주에서 한 달 정도 드림 렌즈를 중단한 후 검사를 하면 정확한 본인의 근시 정도가 검사 가능하고 수술 또한 매끄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보존액을 매번 버리고 새로 채워야 하나요? 보존액 교체 주기가 궁금해요. 이 질문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존액 교체 주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아무래도 바쁜 아침 시간에 매일매일 보존액을 갈아주고 세척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실제 따님 드림 렌즈는 보존액 교체 주기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 뭐 교체 주기라고 어떻게 딱 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매일 교체해주고 있어요. 보존액 교체 주기 권장일은 매일이지만 이제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주셔야 돼요. 보존액도 여러 번 사용하면 용액에 변질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감염 위험성, 그리고 렌즈에 이물질 같은 게 침착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수명도 점차 줄어들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매일 교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모르고 그냥 새롭게 교체를 안 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눈곱 같은 게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균에 취약하게 되고 찝찝하니까 좀 매일매일 갈아주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렌즈 세척도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예. 일단 요즘 사용하는 보존액이 다기능 보존액이 많기 때문에 렌즈를 세척액으로 매일 세척할 필요는 없어요. 다기능 보존액에는 렌즈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이랑 가시아메바 감막염을 예방해주는 PHMB 성분, 그리고 균을 억제해주는 성분, 그리고 단백질 제거 기능이 같이 들어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 전에 간단히 이제 일회용 멸균 식염수로 세척한 후에 사용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질문이 많아서 각 업체에 물어본 결과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척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하라고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사용하는 보존액이 단순 보존액인지 아니면 다기능 보존액인지 확인하고 세척 유무를 매일매일 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매일 착용하는 렌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보존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좀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보존액이나 세척액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회사마다 또 권장 일수나 뭐 이런 사용 방법도 여러 가지라서 아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다기능인지 아니면 단순인지 그것만 구분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드림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서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 갑자기 다시. 네, 구독하면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같이 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